이번 북한의 심야 도발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의 군사 도발 강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도도 한층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른바 제재와 도발 그리고 다시 제재를 하게 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나왔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그제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에 국제사회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는지 정리해 주시죠. 일단 지난 4일에 화성 14형 엊그제 발사한 거와 똑같은 형태의 발사를 해서 안보리 제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른바 다시 엊그제 도발을 했기 때문에 자동 안보리 결연 위반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국제사회에서는 도발을 이른바 가중 처벌하는 형태의 제재안을 논의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죠. 네, 가중처벌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제 북한 무역의 90%가 중국과의 교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만큼 가까운 중국도 지금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어떤 북한을 제재해야 된다, 강도 높게 제재해야 한다는 명분이 높아지고 있는 셈이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지난 화성 14형 발사 이후 엊그제 잇따른 ICBM급 잇따른 두 번의 발사에 좀 패턴이 약간 다른 형태가 있습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중중거리 미사일이다, ICBM급이 아니다. 그래서 굉장히 톤을 낮추면서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러시아가 고맙겠죠. 그게 달리 말하면은 사실은 대북 원유 지원의 90%가 중국이 한다라고까지 알려져 있었는데 2014년부터 사실은 러시아로 들어오는 원유라든가 여러 가지 물자들이 한 30% 된다라고 합니다. 이 차제에 국제사회가 북한을 고립하려는 차제에 러시아로서는 북한을 자기들 우호 국가로 만들려는 이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역시 국제사회의 논의도 안보리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러시아나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거죠. 네. 특정 국가 중에 하나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안보리 결의안은 채택이 못 되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되고 또 동참을 하도록 좀 강권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별도로 또 미국은 개별 대북 독자 제재에 착수했는데요. 이 부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마찬가지로 그 연장선상입니다. 앞서 저희 기자 리포트도 봤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아무것도 안 한다, 그 전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대미 흑자를 굉장히 많이 내는데 그리고 혜택을 주는데 그럼 우리의 요구 사항을 좀 도와줘야 되냐, 이른바 중국이 레버리지를 좀 활용을 하라라고 촉구를 했는데 중국이 아무런 행동도 안 한다라는 것이 지금 미국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도발을 하면 중국도 사실은 낭패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대북 원유 제공이라든가 금수 조치를 최종적으로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 했는데 효과가 별로 없다. 그러면 중국의 입장으로서 마지막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라는 게 증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중국의 입장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중국이 갖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가장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이런 형태의 어떤 미사일 도발은 반대하지만은 북한 정권이 역설적으로 친중 정권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정학적 완충작용에서 북한이 남아있는 것이 중국은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압박 강도를 조절한다, 이런 측면이 있죠. 이런 지금 말씀드린 이런 모든 부분은 우리 정부의 정책과는 굉장히 반하는 이런 자세를 보이기 때문에 북한을 제재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르고 그래서 미국이 독자안으로 가는 그런 수순을 밟는 그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네, 미국 제재 조치 중에서 미국 상원이 이제 북한과 러시아, 이란 제재의 패키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왜 북한을 제재하면서 이 러시아와 이란을 묶었느냐,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이게 사실 개별로 보면 제재안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난 25일 날 미 하원에서 통과를 됐고 엊그저께 미 상원에서 이 패키지 법안이 통과를 돼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서명만 남겨두고 있는데 러시아로서는 시리아 아사드 정권 도왔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좀 안 좋습니다. 그런 관계라든가 있고 이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사실 그 이면에는 이란과 러시아는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세력이죠. 과거에 지금의 북한의 미사일이 이 정도 왔는 러시아의 기술력이 있었고요. 네. 또 하나는 최근에 앞서 언급했던 어떤 그 러시아가 북한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려는 있었고, 그리고 이란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은 아직도 미사일 커넥션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국제사회의 시각이고, 과거 실질적으로 이란에다 미사일 발사 기술을 많이 팔아서 북한으로서는 외화벌이 많이 해왔거든요. 그럼 물론 이란 핵 문제가 제재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란으로서는 북한으로서는 좀 맞득 차는 그런 정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을 통합을 해서 한꺼번에 제재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북한의 각 기업들이 거래를 하는 회사들이 이 이란이나 러시아가 많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이 세 개 나라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네. 패키지법으로 통과를 최종 발효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북한이 강조하는 것이 네. 이제 미국 전역이 북한의 사정권 내에 들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실제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상황 올 수도 있을까요? 실제 타격하는 상황이 오면 미국이란 나라가 북한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사실 그게 겁이 나서 거기에 한반도에서 참화가 발생하면 우리도 피해가 크죠. 이런 부분 때문에 걱정하는 건데, 사실은 대등한 관계에서 북미 수교를 맺자라는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1972년도에 미중 간 대땅뜨가 열렸는데 미중 수교는 1979년 1월 1일 날 갔습니다. 근데 사실은 미국이 먼저 중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7년 사이에 지금의 동펑 미사일 계열이 미국 서부, 미국 동부까지 개발을 한 겁니다. 그거를 그대로 북한이 지금 세월이 나서 그 스케줄을 그대로 따라한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려면은 북한이 미국이 먼저 그래 너희들 핵보급 사실상 인정해 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북미 수교 단계로 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북미 수교 단계의 상황이 간다라면 우리로서는 굉장한 불편한 상황이 올 수 있을 거죠. 왜냐하면 한미동맹 차원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북한에 대한 공동 대응을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공동의 적인데 적하고 손을 잡았다. 우리 문제는 굉장히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이 올 가능성이 크죠. 북한의 노림수 중에 하나는 이른바 바로 말씀드렸듯이 그런 남남 갈등을 노리는 이런 가능성을 굉장히 크죠. 쉽게 말해서는 한미동맹의 균열을 노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미국 내에서는 좀 더 극단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김정은이 핵 도발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이니까 어떤 김정은에 대해서 좀 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사가 미 CIA 국장 마이크 폼페오, 네. 지난번에 한국에 와서 연평도에도 찾아갔었던 인사인데, 이 사람 계속 군사적 옵션을 얘기하고 있는 인사입니다. 사실은 이번에 북한의 위협적인 거를 하나로 수집하는 센터를 만들었다. 그래서 뭐 524 정보대대라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의 정밀한 정보 수집을 하려고. 그래서 실제 핵 능력은 어느 나라가 국가 지도자가 합니다. 그래서 대량 살상 무기인 핵은 어차피 이건 나중에 천천히 해결해더라도 실제 이런 도발을 못하게 분리해내자, 제거를 하겠다. 말은 표현을 제거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만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참수작전 형태로 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물론 위험성도 많이 따르는 부분이 있어요. 김정은 등 전쟁지휘부를 제거를 하려고 했다라고 실패를 하면은 최악의 경우 한반도의 전면전 상황까지 올 수 있는, 그래서 일부 조야에서 미국의 대화파들은 옵션이 별로 없다.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 같은 사람은 강경파 중에 하나인데 군사적으로 압박을 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말하는 게 실제 행동에 가기 전에도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봐야지 실질적으로 미국이 이른바 비군사적 옵션을 통해서 이 과거 빈라덴 제거하듯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현재로서는 좀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고요. 이런 그런 수단도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북한 김정은 등 전쟁 지휘부는 함부로 도발하지 마라라는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한 미사일 반응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 김주한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